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모리 용량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라는 요 공간이 있는데 메모리라는 공간은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때 실행되는 그 프로그램이 이 메모리 영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다? 현재 실행 중인 그런 파일이 됐든 폴더가 됐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메모리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불필요한 앱 같은 것들 있죠. 실행 중인 앱을 종료시켜주면 돼요. 우리 여기 두 번째 거 보면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서 불필요한 앱을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이제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컴퓨터가 시작될 때 같이 자동으로 시작되게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 시작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바이러스 검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메신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그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된다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있다? 이 시작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것들 있죠? 불필요한 그런 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삭제를 해주면 돼요. 얘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켰을 때 그런 불필요한 앱들이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의 앱의 시작 프로그램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 작업 관리자 있어요. 작업 관리자 그 대화 상자에서 시작 프로그램이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이 탭에서 이제 불필요한 앱 같은 것들 실행이 안 되게 해제를 해주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시작의 윈도우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제어판이라고 있고요. 그곳에 보게 되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가 이제 나타나고요. 거기서 이제 고급 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상 메모리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대화 상자가 떠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가상 메모리 크기를 적절하게 우리가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다 썼는데도 메모리가 부족하다. 작업량에 비해서 메모리가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메모리를 그냥 돈 주고 사서 우리 본체에다가 추가를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앱이라고 있고요. 이 앱에서 우리 시작 프로그램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시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그런 앱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일시적으로 껐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켜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때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지 이 방법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요. 공간이 부족할 때는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백업을 한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삭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기능 같은 것들 우리가 제거해도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휴지통에 이미 들어간 거는 내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지운 거잖아요. 그게 휴지통에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파일 같은 것도 우리 삭제해도 하드디스크 용량이 늘어나요. 아니면 우리가 디스크 정리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파일 같은 것들, 임시 파일 같은 것들 전부 다 싹 다 삭제해도 우리 하드디스크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속도가 이제 느려질 경우에 속도가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드라이브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는 거 얘를 실행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속도가 느려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얘네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요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경우랑 우리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 있죠. 그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거든요. 섞여서 나오니까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애매하게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비정상적인 부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제대로 안 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탕화면이 떠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쓸 수 있는데 바탕화면이 안 나온다 그 얘기요.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안전 모드로 우리가 부팅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요. 해결한 후에 정상 모드로 다시 재부팅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부팅이 됐을 때 우리가 부팅 가능한 USB가 됐든 부팅 가능한 이제 CD, DVD 롬이 있을 때 USB나 CD 이런 걸로 부팅을 해요. 부팅을 하고 나서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시스템 복구 디스크라는 거를 만들어 줬을 때요.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이제 시스템 복구 디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시스템 복구를 수행해 주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부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켜는 걸 부팅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부트 바이러스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부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스템 복구 디스크라는 말이 나는데 이 시스템 복구 디스크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스템 복구 디스크가 없어요. 그러면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거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부팅 가능한 USB가 됐든 CD가 됐든 이런 게 있어도 우리가 부팅을 시켜서 원인을 찾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복구 디스크 이걸로 그냥 복구해버리면 되니까 시스템 복구 디스크를 이제 하나씩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 시스템 복구 디스크는 우리 윈도우 10에서는 우리 제어판에 보게 되면 복구라는 창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복구 드라이브 만들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켰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썼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컴퓨터를 쓰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갑자기 안전 모드로 그냥 한 방에 부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따로 안전 모드를 선택 안 했는데도 안전 모드로 그렇게 부팅되는 거는 이제 시스템에 설정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을 때 아니면은 우리 레지스트리가 우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레지스트리가 손상됐을 때도 한 방에 그냥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안전 모드로 바로 부팅돼요. 또 우리가 설치해 놓은 앱들 있죠. 그런 앱에서 안전 모드로 부팅을 요구했을 때 그때 이제 컴퓨터를 켰을 때 안전 모드로 한 번에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이제 안전 모드로 부팅이 되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정상 모드로 재부팅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아예 안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 모드도 안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시스템 파일이 손상되거나 아니면 우리 하드디스크가 손상됐을 때 그때는 아예 이제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켰을 때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런 게 있구나. 요거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개 이제 앱들을 이제 실행시키다 보면은 앱이 이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눌러서 우리가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요. 이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 프로세스라는 탭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라는 탭에서 우리가 응답하지 않은 앱 있죠. 그걸 이제 작업 종료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제로 종료시켜 주면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요. 충돌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그 하드웨어를 우리가 제거해 주면 돼요. 해서 시작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장치 관리자라는 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서 이제 중복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해당 장치를 일단은 제거를 먼저 합니다. 제거를 싹 해버리고 시작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장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새로 설치해주면 돼요. 해서 하드웨어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중복 설치된 거 지우고 삭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장치를 새로 설치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윈도우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요. 그랬을 때는 우리 시스템 파일 검사기를 이용해서 손상된 파일을 찾아서 우리가 복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지, 블루스크린 오류가 이제 발생했을 때요. 중지, 블루스크린 오류가 떴다. 그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됐든 하드웨어가 됐든 거기에 이제 이상이 발생해서 윈도우가 이제 응답하지 않을 때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블루스크린이 떴을 때 이제 오류에 표시된 오류 번호가 있어요. 그 오류 번호랑 설명 메시지 같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오류의 원인을 찾아서 직접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문제 해결 방법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앱이 응답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하드웨어끼리 이제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래 거 두 개는 뭐 아예 안 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밑에 있는 두 개도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도 이제 시험에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모두 다 잘 기억하고 그리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때요.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안 될 때 우리 네트워크 카드, 랜 카드 있죠. 우리 어댑터라고 부르는 그 랜 카드요. 그 랜 카드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선이요. 케이블에 문제가 생겨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카드가 됐든 우리 케이블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걸 확인해 봤는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 설정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나한테 IP 주소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작에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네트워크 및 인터넷이라고 있고 거기서 이제 상태라는 걸 선택해 보면 어댑터 옵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더넷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더넷을 선택하고 나서 그 이더넷에 이제 속성 대여 상자로 들어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속성을 선택해 주면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클라이언트가 됐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번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번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해 줘야 돼요. 근데도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제 내 컴퓨터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 있죠. 그 다른 컴퓨터가 제대로 네트워크가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이제 다른 컴퓨터도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럼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상에 연결된 그 컴퓨터들이 다 똑같은 프로토콜을 다 동일한 그 프로토콜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통신규약이라고 부르는 거고 상대방과 내가 통신하려면 반드시 동일한 프로토콜이 연결이 설정돼 있어야죠. 그래서 프로토콜이 달라도 우리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될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랜카드가 됐든 케이블이 됐든 이런 게 똑바로 연결돼 있나 안 돼 있나 먼저 점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윈도우가 됐든 웹브라우저 있죠? 웹브라우저가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나 안 돼 있나 그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웹브라우저 자체에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 인터넷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평 명령어를 사용해서 우리 접속하려고 하는 그 사이트 서버 있죠. 그 서버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컴퓨터가 이상한지 아니면 그 서버가 이상한지 확인해 봐야죠. 내 건 정상인데 서버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느려진 경우 인터넷은 되긴 돼요. 근데 속도가 느려요. 느려질 때는 트레서트라는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속도가 어디서 느려졌는지 그런 원인 같은 것들 우리가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트레서트라는 명령어가 중간중간에 연결되는 그 경로를 전부 다 보여준다 그랬죠. 그때 이제 목적지까지 날아가는데 어떤 경로로 날아가는지 그리고 각 네트워크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 같은 것도 보여주거든요. 해서 어디서 속도가 확 느려졌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트레서트라는 요 명령어를 가지고 분석하고 찾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인터넷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될 때 이런 방법이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내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스크립트 오류라는 요 메시지가 나와요. 스크립트 오류가 생기면 우리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 있죠? 그 윈도우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익스플로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따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 문제 해결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